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도 제10회 남원 국제도예 캠프 워크숍에 참가한 송준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해서 제가 만들 그 작업에 대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 짧게 제가 어떤 작업을 했고 또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했던 이런 그 조형 작업의 어떤 패턴이랄까요? 어떤 건축물, 특히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이렇게 봤던 예전에 그 유적지라든가 또는 남아있는 뭐 거대한 공간, 구조물 이런 것들에 착안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와서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상상해서 추가한 것도 있고 그죠? 일정한 같은 대상을 보고 와도요. 그거를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뭐 재해석한다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에 착안해서 어떤 그런 그 과거 작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제가 뭔가 그 치열했던 어떤 그 옛날의 일상들, 예를 들면 지금 보여지는 이런 이미지들이 뭐 그 당시에 광장이라든가 뭐 그런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거, 또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또 물건을 사고 팔면서 살아갔던 그 당시의 모습이나 오늘날에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뭐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다시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상상하고 뭐 재해석한 그런 작업들을 했다면 최근에는 그 좀 더 이렇게 그 단순화된 그런 도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작업에 대충 그런 그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이런 공간, 도형, 뭐 기하학적인 어떤 그 단순한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인데 사실 그 뭐 공간이라는 게 어떤 물질이나 또는 뭐 물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거나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공간에 대한 성질의 그런 이해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에서부터 이번 작업이 어떻게 보면 출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공간의 성질에 관한 여러 가지 뭐 논쟁이 많아왔고 또 도대체 정의가 뭐냐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죠. 뭐 각 분야마다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는 공간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어떤 그 시각에서도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또는 그런 결과가 보여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그 도형들은 작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뭐 단순하게 보이는 점, 선, 면, 삼각형, 사각형, 뭐 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어떤 법칙 또는 뭐 정의 이런 것들이 뭐 증명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런 도형들 속에 어떤 그 기호가 내포되기도 하는 뭐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그 단순한 형태들을 다시 조합해서 도형이 공간이 되고 다시 공간 속에서 도형이 보여지는 뭐 이러한 그 아주 좀 단순한 작업이지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 또 그다음에 시유하는 거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이번 워크숍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여드렸던 그 그림대로 이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흙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백조용토라고 하는 그 흙을 준비했고요. 그 흙을 도판기를 이용해서 판작업, 판상 성형을 하기 위해서 판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온 흙을 이렇게 보시면 소량기를 통과해서 나온 흙이기 때문에 형태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흙을 쳐서 살짝 사각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서 이제 도판기에 넣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판을 제작하는 게 작업의 시작입니다. 끄고. 자, 이제 이 흙을 원형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 바닥에다가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흙을 이제 도판기 위에 올려놓고 잘라서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최종 두께보다 조금 더 두껍게 이 흙을 자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두께보다 좀 약간 여유 있게 흙을 잘라서 자른 흙을 도판기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잘 붙여서 흙이 연결되도록 합니다. 끊고. 자, 지금 제가 그 흙을 대충 제가 쓰려고 하는 두께보다 조금 더 두껍게 잘라서 일단 대충 이렇게 붙여놨고요. 도판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위에 덮개 천을 씌워보겠습니다. 자, 이 천을 이렇게 바닥에도 깔고 위에도 까는 이유는 이걸 통과하면서 흙이 나무판이나 저 롤러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을 쓰죠. 꺼주시고. 자, 이제 도판기의 그 흙판의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해서 눈금을 일단 2cm 정도에 맞춰놓고 양쪽을, 그리고 도판기를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지나갔으니까 다시 반대쪽으로 갈 때는 조금씩 눈금을 내려줘야 되죠. 대충 이렇게 한 1mm씩 이렇게 내려가면서 조금씩 흙을 얇게 펴야지, 한 번에 너무 많이 내리면 이 롤러를 통과할 때 흙에 과부하가 걸려서 실제로 흙이 이렇게 많이 크게 올라오면서 통과를 못 합니다. 보통은 이제 요 아까 2cm 정도에 맞춰놓은 이 눈금을 조금씩 내려가는데, 많이 쓰시다 보면 요 레버만 가지고도 처음에는 그냥 한 4분의 1 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기를 통과하고요. 통과할 때 이 판을 덮는 이 천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러면 흙이 말리면서 주름이 잡히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20mm, 그러니까 2cm 두께에서 내려갈 때는 이렇게 그냥 레바를 대충 한 4분의 1씩 이렇게 놓고 하시다가 적당히 이제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제가 쓰려고 하는 두께 약간 1cm 정도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레바의 눈금을 정확하게 양쪽을 맞춰가면서 하면 정확한 두께의 흙판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끄고. 자, 아까 대충 잘라놓은 6덩어리의 흙판을 4개를 붙이고 2개를 붙였더니 사실 지금 모양이 굉장히 거칠게 나왔죠. 2단계에서 일단 불필요한 부분을 좀 잘라내서 모양을 좀 다듬고 계속 흙판을 얇게 만드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잘라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주시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내가 쓰려고 하는 판의 모양이 깨끗하게 이렇게 일정한 사각형이 됐을 때 사용하기 편하니까 지금 2단계에서 판의 두께를 줄이면서 내려갈 때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또 필요한 부분은 덧대서 판을 계속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보시면 흙을 너무 무리하게 이 눈금을 낮추다 보면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흙이 올라온 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 롤러를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흙이 얇아지는 과정에서는 조금씩 흙을 좀 잘라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온 흙을 칼이나 아까 그 젤줄을 이용해서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통과해서 내가 원하는 두께의 판까지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끄고. 자, 이제 거의 제가 원하는 두께만큼까지 이렇게 계속 롤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눈금까지 만약에 오게 되면 그때는 눈금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양쪽으로 한 번씩 더 판을 밀어줍니다. 보통 우리가 이 흙판을 만들어서 작업을 할 경우에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이 판이 나중에 이렇게 휘는 거, 그게 가장 이제 어려움인데,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타일이나 흙판들이 휘지 않고 깨끗하게 나오는 거는 사실 이 도판, 이 흙판 사이에 물기가 거의 없이 소위 가루 상태에 되어 있는 흙을 아주 큰 힘으로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찍기 때문에 휘지 않고 깨끗한 큰 타일들이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의 흙을 쓰면 아무래도 이 습기가 날아가면서 도판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낭패를 보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이 도판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힘을 지금 사실은 양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주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요 롤러의 크기만큼 판을 이용해서 양쪽 방향에 더해서 다시 이렇게 돌려서 네 방향 모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동일한 힘을 받고서 판이 늘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뒤틀어지거나 휘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냥 대충 이렇게 두 방향으로만 썼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판기를 쓰시면서 너무 큰 흙판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정사각형 사이즈의 나무판 위에 적당히 흙을 정사각형 정도로 쓰신다고 생각하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까지 흙이 오면 양방향으로만 하지 마시고 꼭
네 방향으로 다 판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나중에 휘거나 뒤틀리는 경향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꺼주시고. 자, 이제 원하는 사이즈의 원하는 두께의 판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제가 그 쓰려고 하는 부분은 이 안쪽 부분이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와 칼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그 자를 때도요 이렇게 쭉 끝내시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말리는 그런 현상을 조금 막을 수 있어요. 불필요한 부분들 잘라내기 위해서 칼질을 할 때도 이렇게 쭉 끌고 나오시다가 맨 마지막에 오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여기를 그냥 이렇게 당기면 이 흙의 끝부분이 이렇게 좀 모양이 일그러지면서 아무래도 다른 힘을 받기 때문에 항상 이 판 작업하실 때 마지막 칼질은 그대로 그냥 칼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죠.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에서 이렇게 그냥 마감 처리를 해서 불필요한 흙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이 조금 이제 힘든데요. 아마 이렇게 판을 좀 크게 만드는 경우에 다른 판에다가 옮기기 위해서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판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판을 이렇게 덮어서 뒤집어야 쓸 수가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빼서 이렇게 뒤집어서 바로 여기다가 올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 판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시 밑에 깔았던 천을 제거해서 깨끗한 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판이 현재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약간 좀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을 하고 붙이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때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지금 아무래도 흙을 붙였을 때 흙이 동일한 그 건조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을 좀 씌워서 말려주시면 그러면 일정한 수분이 이렇게 다 판의 그 모든 부분에 같은 그 수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덮어놨다가 그 다음에 한 10분 또는 30분 후에 다시 자연 건조를 하시면 쓰기 좋은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만들어 놓은 흙판을 가지고 재단을 하고 성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 일단 지금 사용하기 좋은 상태로 흙이 지금 반건조가 된 그런 상태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 판 작업을 할 때 흙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건조가 돼야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으면서 쌓아 올라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은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그 습기가 나가고 나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막 굉장히 이렇게 일그러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것들은 좀 사라지고요, 그죠? 네. 이런 상태가 되면 원하는 사이즈의 어떤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재단을 합니다. 자, 제가 미리 판에다가 이렇게 줄을 좀 그어놨어요. 네.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그 바닥면으로 쓸 이 사각형 하나 준비를 했고요. 여기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포크를 쓰는데, 면과 면을 접합을 할 때에는 약간 상처를 낸 다음에 미리 준비한 흙물로 접착제를 써서 이렇게 붙여나가죠. 그래서 아마 이 포크로 이렇게 흠집을 낼 때에도 좀 깊이 해주시면 나중에 잘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벽을 세우기 위해서 아랫면을 긁어주고, 또 나중에 이 벽과 벽이 붙을 때 안쪽에 들어갈 흙판 붙여야 되는 곳에도 미리 긁어주면 작업이 수월하죠. 이렇게 하고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흙물을 발라줍니다. 사실 이 흙물은 이 동일한 흙을 이게 물에 개서 만든 상태인데, 조금 저는 이 흙물을 만들 때 보통 이제 흙과 물을 섞는데, 저는 투명류에다가 이 흙을 넣어서 이렇게 흙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초벌 단계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유약에다가 흙을 섞었기 때문에 나중에 1250도 완전히 소결되는 그 온도까지 가면 사실 이 안에 유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던져도 다른 데가 깨지지 이 붙인 면은 잘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보면 흙물이 조금 밝은 색을 띠고 있죠, 그죠? 네, 하얗게. 저는 투명류에다가 투명류를 베이스로 흙물을 만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조형토가 아닌 뭔가 좀 색에 민감한 이런 백자나 이런 거를 쓰실 때,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쓰게 되면 혹시 유약이 삐져나와서 이렇게 소지에 색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럴 때는 잘 닦아내시거나, 아니면 거기를 나중에 이 물하고 흙만 섞은 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위를 발라주시면 유약이 나와서 약간 반짝거림 같은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유약을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유약을 섞은 이런 접착 재료를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잘 닦아주시거나, 아니면 그 위에 소지만 물에다 갠 걸로 한번 다시 덧발라서 반짝거리는 그런 유약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발라주고요. 그래서 붙여줍니다. 자, 꾹 눌러서 친 다음에, 저는 나무 토막을 주로 쓰는데요. 네, 이 각을 딱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눌러주고요. 그다음에 안쪽에도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음 벽을 계속 세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안쪽에 들어올 벽과 만날 부분을 미리 긁어놓고, 그 다음에 물을 바르고, 조립식 구조처럼 벽을 세워나가면 되는데, 붙일 때 간단하게 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직각 상태를 봐주시고 꾹 눌러서, 일단 두 벽이 세워졌고요. 다시 잘라놓은 이 벽을 안에 붙여야 되는데, 이제 흙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이 흙은 조금 재단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넣고, 그다음에 금을 넣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냅니다.
안쪽에도 흙물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벽을 줘서 마감을 하죠. 토막을 대서 직각 상태를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쪽 벽도 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집 6면체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죠? 네. 이제 여기를 삼각형으로 다시 올려서 뾰족한 지붕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덮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길이가 12cm였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약 8cm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12cm의 높이가 8cm가 되는 그래서 한쪽 박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을 만들었고 다시 또 두 번째 박공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8cm였죠. 그리고 12cm의 절반인 6cm 표시를 하고 여기를 다시 잘라서
삼각 지붕의 박공 부분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을 막으면 되겠죠? 약 10cm 정도의 길이가 나오고 10cm에 대략 한 10cm 10에 10 정도 되는 부분으로 막아보겠습니다. 10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판은 이 단면이 90도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이 면에 이렇게 붙이려면 그죠? 요 기울기만큼 판의 모양이 이제 깎여야겠죠. 그래서 자를 때 지금까지는 칼질을 할 때 이렇게 90도 각도로 잘랐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자를 때 조금 이렇게 뉘어서 칼질을 해보겠습니다. 살짝 칼을 휘어서 이렇게 이런 각도로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안에다 붙일 때 요 밑에 요 각도와 딱 맞게 이렇게 그죠? 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위를 잘라내기 위해서 표시를 합니다. 표시하고 이쪽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표시된 선만큼 재단을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일 면을 긁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안쪽도 긁어주시고 자르는 단면을 긁어주시고 이 모서리면도 긁어서 붙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을 사이에다 끼워 넣을 때는 사실 그 단면과 똑같이 맞춰 놓지 마시고 이 단면보다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붙인 다음에 나중에 붙이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그러면 정확하게 형태가 맞으면서 깨끗한
모양을 가질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막대기를 이용해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평평한 면을 만들 수 있죠.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흙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잡는 게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너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형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좀 더 건조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주로 석고 쓸 때 쓰는 이 석고 대패라고 그러나요? 이 석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단면을 정리를 해서 아주 깨끗한 모서리 면을 만들 때 이걸 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하게 되면 흙이 자꾸 이렇게 뭉그러지고 형태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지금은 그냥 이런 나무 도구를 이용해서 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잡아주는 정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쪽은 막았고요. 나머지 여기만 이제 막으면 되겠군요, 그죠? 자, 이런 방법으로 성형을 해 가시는데 지금은 각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을 밀고 잘라서 재단을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접착을 하고 쌓아가는 그런 모양을 잡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물레를 이용해서 원기둥이라든가 이렇게 둥근 돔 같은 그런 형태의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마감을 해서 일단 큰 덩어리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조금 더 건조가 된 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 칼 대패를 이용해서 단면을 다듬으면 정확한 면, 또 깔끔한 선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좀 형태가 좀 일그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건조를 한 뒤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판상 성형 방법을 통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형태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 다른 기하학적 도형 그런 걸로 이런 작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제작을 해서 제가 원하는 어떤 형태를 이렇게 조합한 다음에 유약을 시우해서 재벌 소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전히 개별로 시우를 해서 다 구워진 다음에 또 다시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들어진 요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유백류, 그 다음에 흑유로 먼저 이렇게 전체를 다 시우를 하고 다시 그 위에 세균을 이렇게 뿌리는 방법으로 부어서 뭔가 좀 대비되는 어떤 색상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것 같은 그런 드리핑 기법이라고 그러죠. 그 방법으로 시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판을 만들고 잘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을 제작해 보시면 분명히 재미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로 그렇게 특별한 방법도 아닌데 워크숍에 초대해 주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워크숍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